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3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형식 그리고 내용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 협정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2년 만에 한일 서틀 외교를 재개를 했다. 자, 지금 기시다 총리도 4월 달에 한국을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죠. 소부장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고 또 한일 재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이익 추구하는 파트너다. 그리고 기시다는 양국 관계 큰 발걸음이다. 그렇지만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진보 좌파 언론들은 그리고 민주당도 일본 방문을 지금 흠집내기에 급급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오늘 일면 톱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기시다 강제 동원 사과는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이렇게 계속 삐뚤어진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정상 외교를 하는 당일에 민주당은 악평을 막 쏟아냈고 또 심지어 가짜 뉴스도 나왔습니다. 또 탁현민입니다. 탁현민이 또 가짜 뉴스를 지어내 유포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초기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외교적 결례를 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 탁현민,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례 어전 실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수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외국 정상 다 하는 예절이다. 이 탁현민 씨는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때부터 김건희 씨 모자가 어떻고 무슨 군부대 가실 때 군복 입은 문제 가지고 또 어떻고 마치 무슨 스토커처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토커처럼 어떤 의전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무슨 터집을 잡으려고 하다가 터집 잡을 거리가 없으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에 양국 국기를 향해서 예를 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탁현민은 의전 실수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 어제 기시다 총리와 학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의장들을 사유를 했죠. 의장들을 사유를 하면서 일장기와 나란히 걸려있는 태극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경례를 한 뒤에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와 태극기 두 나라 국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니까 옆에서 나란히 목례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탁현민은 의장대 사열 시 양국 정상은 사열 중간 각국 국기에 경례한다. 그러니까 각 나라 국기에 경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에 허리 숙여 경례할 때 원칙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례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탁현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태극기에 두 번 경례했을 리가 없으니 일장기를 향해 경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어전 실수다. 그리고 상대국 국기에 고개 숙여 절하는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은 탁현민이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일본의 관행은 의장들을 사열하는 도중에 각각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을 그동안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정상들은 모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자국 국기와 일장기 앞에서 동시에 목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의장대 사열 시 목례를 했던 장면 같은 모습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상들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탁현민은 지금 여러 행사에서 꼬투리를 찾느라고 마치 혈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또 다른 또 꼬투리가 있으면은 또 꼬투리를 잡고 꼬투리가 없으면은 가짜 뉴스를 붙들이는 그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현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복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책 한 권이 지금 발간을 앞두고 있어서 정가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세계일보 사회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사회면 보시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이인규, 문재인이 노무현 죽음 위에서 대통령 됐다. 문재인은 노무현 죽음 위에서 대통령 됐다. 20일 출간될 해고록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피아제 시계 등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 제목은 이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런 제목인데,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공개되지 않았던 이 내용이 상당히 책에 포함이 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박연차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피아제 남녀시계 세트 2개를 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됐다. 근데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것을 집사람이 밖으로 버렸다고 합디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죠. 바로 논두렁 시계 이야기입니다. 논두렁 시계. 그런데 뭐 어쨌든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것은 수억 원짜리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때 이 아들 로고노 씨가 돈 받은 것 이런 것들도 뭐 다 그 논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09년 4월 30일에 중수부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서 이 자신에게, 그러니까는 중수부장 이인규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런 말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입니다. 쪽팔리잖아. 시계는 그 혐의에서 뺍시다. 이 이야기죠. 뭐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작고를 했기 때문에 뭐 진위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변호사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었죠. 그런데 이인규 변호사는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 없었다. 변호인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변호사 문재인이 검찰을 상대로 솔직하게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니까는 검찰로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차분차분히 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해야 될 문재인이 검찰에 나오지도 않고 검찰과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무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인규 변호사는 14년 만에 이런 해고력을 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문재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하기 전 일주일간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자, 이런 진술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실 공방도 상당히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뭐 대통령까지 되고 한 것이 노무현의 그 극단적 선택에 따른 것이죠, 사실.
그래서 패족이라고 했던 친노가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건 문재인이 노무현의 분신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지만, 이인규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은 그때 문재인은 방치를 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방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죠. 공직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고 김문기 씨 모른다 이런 거짓말들. 그런데 어제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당내 비명계에서 대표직 사퇴하라 이런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꼼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치면 보시면 이재명 총선 승리 위해 뭐든지 할 것. 이것은 당내 반발 잠재우기다. 비공개 위원총회가 어제 있었는데 거기서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거치 압박하는 당, 거치 압박이 본인에 대한 거치 압박이 당의 내홍으로 번지자 민심 향배에 따른 사퇴 가능성 열어도 당내 일각에서 대표 질서 있는 퇴진도 거론된다. 그래서 지도부에선 가을께 승부수를 걸 거다. 이런 언급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또 걸지 않겠느냐 상황을 봐가면서 그래야지 이 본인의 당헌에 따라서 8개월 이내에 본인의 이재명의 임기 8개월 이내를 남겨놓고 대표직을 사퇴해야지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종의 아바타를 당대표로 시켜서 공천권을 뒤에서 행사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재판 봤는데 어제 재판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이재명의 신복입니다. 김용은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뭐 8억 얼마를 받은 그 혐의죠. 그 혐의인데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대장동 일당 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쪽에서 받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규는 김용에게 돈을 줬다. 김용은 안 받았다.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다가 법정에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회면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면 김용 돈 줬다는 곳에 가본 거 맞나? 유동규 아니 돈 줄 때 공원에서 같이 담배도 피워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유동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법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재판장이 중간에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쇼핑백을 들고 돈을 전달한 그 모습을 법원에서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의 돈을 쇼핑백에 담아서 이 종이 상자 3개와 상자들을 담았던 이 쇼핑백, 비슷한 크기의 쇼핑백을 법정에서 다시 재현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김용은 그 유동규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유동규 씨가 상당히 이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겨드랑이에 끼고 가시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김용이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는 장소를 지적하니까 아니 김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냥 네이버로 본 것 아니냐, 네이버 지도로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아니 근처 공원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 안 나느냐, 이렇게 음성을 높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돈 준 사람은 줬다고 하고 돈 받았다는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돈 준 사람이 매우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야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어떻게 보면 성분은 갈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하나 눈길 끈 재판이 있었죠. 계속 재판 이야기인데 이재명 오늘 재판, 김용 어제 재판, 또 어제 또 하나 눈길 끈 재판이 있었는데 바로 조국 씨 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가 됐죠. 그런데 그것을 번복해달라는 그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자, 동아일보 사회면입니다. 조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동양대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하고 받았다. 이 표창장이 가짜라는 그 어머니 정경심 씨가 그 동양대 교수로 있으면서 가짜 표창장을 만들었다. 그런 그것이 검찰에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롯한 무려 뭐 7개의 스펙을 가짜로 막 만들어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표창장을 그러려니 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경심 엄마가 총장님이 표창장을 준다고 했으니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 그러니까 따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방배동 강남 방배동 집에 오면은 그때 가져가라. 총장님 표창장을 준다고 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은 걸로 기억난다. 자, 표창장을 주면은 총장이 주지. 뭐 엄마가 뭐 그 학교 대학 교수라고 총장이 어머니한테 줘서 어머니가 집에서 전달해 준다. 가짜로 그건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조민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2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준한구나 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최성해 총장과 관계돼서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조민은 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남들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재판정의 이야기를 하고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정심에 호소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사는 이것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서민호 하백 국민일보 만평. 이 국민일보 만평 보시면 한쪽 그림에 눈물글썽 조민 부산대 어제는 입학허가 취소 관련해서 정인석에서 남들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글썩이면서 했지만 그 옆에 그림 보시면은 그 눈물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다르다. 조민 저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안전하게 돼 있고 그 밑에 평민은 밑에서 아둥바둥하는 자 그런 장면. 그래서 이 최근에 보면은 이 조민 씨에 대해서 무슨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칭송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조민 씨 사건 때 조국 사건의 여파로 발생한 조민 때 얼마나 많은 그 서민들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붕괴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조민이 얼굴을 드러내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어떤 독립투사의 딸을 대하는 양 하는 그런 몇 무리들. 자,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무슨 뭐 팬카페를 만들고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심리들이 아마 지금 이재명을 무작정 추종하는 그런 극성 지지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별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